Yeah, fundamentally, it's a great business. They've got a great margin, 18% operating margin, 25% return on capital. That operating margin is like two or three times what the Detroit companies earn. So, from that point of view, it's a great business. They have a great balance sheet. I think we will achieve full self-driving, depending on what level you call it, 4 or 5. I think later this year.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상반기 전기차 판매를 보시면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져 있죠. 테슬라가 88만 9천 대를 팔았는데 GM은 3만 2천 대, 포드는 2만 5천 대, 리비아는 2만 대, 루시드는 3,500대에서 4천 대 가량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숫자라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 거진 다 테슬라를 선택한다라고 봐도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모든 모델들을 압도하는 차량 모델 Y 무려 20만 대를 팔면서 전년도 대비 52%나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리비안의 R1T가 쉐보레 바로 밑에 있는데 이렇게 좋은 숫자가 나오니까 리비안의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델 Y3가 이토록 잘 팔린다. 그렇다면 월가의 기관들은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딜리버리 숫자가 나오자마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테슬라 $300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미주오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300 갑니다. CFRA에서도 테슬라 $310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발표가 났고 숫자가 잘 나고 테슬라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숫자들이 계속해서 증명이 되니까 골드만삭스, 더치, 뱅크 목표 주가를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죠. 다만 여전히 테슬라를 베어리시로 보는 JP 모건 같은 기관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테슬라가 1분기 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를 하고 마진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힘을 못 썼는데 이번에 판매 숫자가 굉장히 잘 나왔죠. 그렇다면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조업이 무엇입니까? 많이 팔면 마진은 나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번에 마진까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2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닐까. 그리고 언론 매체를 찾아보면 비아디가 테슬라를 이긴다, 비아디가 1등이다, 이런 기사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인데 정말로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죠. 전기차 판매는 테슬라가 비아디보다 훨씬 더 많이 팔고 있고요. 비아디 매출의 절반이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충전 속도,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사는 것이고, 꼭 하이브리드는 없어질 모델이라는 뜻이겠죠. 테슬라의 메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미 시장이고, 비아디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 내수 시장인데요. 중국의 정부 보조금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사실 매출만 놓고 본다라면 작년 기준으로 테슬라랑 비아디 비슷한데 순이익 부분에서 5배 가량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비아디가 차를 한 대 파는 거랑 테슬라가 차를 한 대 파는 것이랑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찐일 수밖에 없고 비아디는 가짜라고 보는데요.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테슬라가 찐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테슬라랑 비아디랑 마진 차이가 너무나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의 승리자는 테슬라가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비아디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 수가 있는 것일까? 비아디의 마케팅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 역시나 마케팅, 댄스 마케팅이 최고였다. 비아디를 보고 있으면 역시나 마케팅의 최고봉은 댄스 마케팅이 아닐까? 그리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연말에 얼마만큼의 완성도를 보일 수가 있을지, 중요한 사실은 FSD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기차가 확실하게 대세죠. 볼보도 6월달에 판매가 300% 넘게 그야말로 폭증을 하고 있고, 폴스타도 2분기 때 15,800대나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거부를 할 수가 없는 운명이 되지 않을까. You've worked with Elon Musk in the past? Yeah, very closely. Yeah. Very closely. He is now obviously still running 5 companies, but one of them is Twitter. Yeah. Do you have any advice for his new employees, those that are left? Well, I had an unusual relationship because I worked very closely with him for 3 years when I was chief engineer on Model S. And I felt that we had a wonderful opportunity. Model S was my passion. And I drove myself. I worked harder than anyone to make that car what it is. My passion was to really contribute something that the planet needs through EV technology. And that again is my mission with Lucid. It's history repeated. There's no peace for the wicked, I guess.
But that's what drives me today, that same drive, that same passion, because I believe this is a technology race. And make no mistake, it's advanced EV technology that we're creating here in the US today that's going to have a profound impact for the benefit of all mankind and save the planet. 그리고 루시드 그래비티가 드디어 떴는데요. 도로가에서 그래비티가 보인다라는 것은 그래비티의 발표가 곧이라는 뜻이고 생산 역시나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래비티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카이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테슬라의 모델 X 느낌이 더 강하지 않나. 크기나 바디 쉐입이 테슬라 모델 X랑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요? 카이엔처럼 조금 얄쌍하게 빠지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보다는 모델 X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루시드 목표 주가 상향은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딜리버리 대수도 잘 나오고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루시드는 아직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안 나오고 있죠. 우선 테슬라를 보시더라도 모델 Y3X 전년도 대비 판매가 증가를 하였는데 그와 반대로 모델 S는 판매량이 감소를 하였죠. 루시드 에어의 세그먼트가 모델 S 세그먼트이고 확실하게 럭셔리 시장에서 SUV는 잘 나가지만 고급 세단의 판매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도 루시드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조금 망설여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루시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에어랑 그래비티를 10만 대 넘게 팔아서 흑자 전환으로 달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포르쉐가 2021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30만 대씩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죠. 현재 포르쉐 가격대가 루시드랑 굉장히 흡사한데 지금 많이 팔리는 차종이 카이엔 SUV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이 중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가 10만 대를 찍으려면 핵심 요소가 두 가지인데 중국 진출이랑 SUV를 내놔야 된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로 말이죠. 그래서 그래비티가 빠르게 출시가 되고 중국 진출, 중국 시장에서 잘만 먹힌다라면 10만 대 달성하고 흑자 찍는 거 불가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나오는 숫자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루시드의 기술력은 괜찮다. 하지만 영업 부분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들고 테크, 토크 이 마케팅 전략은 루시드 에어 판매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쇼핑몰에 전시를 하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계속 시키고 있죠. 어쨌든 현재 루시드는 영업 부분에서 뭔가 변화의 흐름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Tampa General Hospital is really striving to be the safest, most innovative healthcare system in the country. We have a vision of infusing data everywhere to create a connected health system. Foundry is at the core of that strategy. There's a ton of data in the healthcare space that we have access to, but it's really hard for clinical teams to access these data points in a meaningful way in their workspaces in real time. We're integrating data sources into the Foundry ontology and building applications and predictive models to forecast patient placements, while keeping patient privacy and information governance a top priority. We've seen a 28% reduction in our patient hold time, and we've reduced the time that nurse managers spend managing patient placement by 83%. So patients are moving into care faster, and they're getting the treatment that they need faster. 그리고 팔란티어 헬스케어 산업부터 엄청나게 점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팔란티어가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 헬스케어랑 제조업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불케이스가 작동을 하려면 기업 매출이 증가를 해야 된다. 정부 매출이야 굳이 팔란티어가 영업을 안 하더라도 알아서 동맹국에서 선택을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커머셜 이쪽이 아닐까요. 그리고 팔란티어 목표 주가 가장 높게 제시를 하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18를 제시하고 있죠. 즉 현재 팔란티어의 최고 높은 목표 주가는 $18이고 제가 볼 때는 매크로만 조금만 따라준다라면 이 목표 주가는 금방 뚫어버리지가 않을까. 왜냐하면 AI 테마 버블은 애플, 구글, 마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AI 섹터의 버블을 만들 수밖에 없고 팔란티어는 그 버블을 먹으면서 성장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팔란티어의 예측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매출과
순이익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 AI가 아직까지 보편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이 아니라 매출 부분에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러한 모멘트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전히 수많은 기업들 아직까지 데이터, AI를 기업에 활용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떨어진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점차 팔란티어의 매출이 확 올라갈 것이다. 그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가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서 팔란티어 파운드리 전문가, 팔란티어 잘 다루는 사람을 현재 찾고 있는데요. 결국 이 산업 섹터가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7월 6일 또 다른 기술 특허가 나왔고 팔란티어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 또 유럽에서는 릴리움이 인증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릴리움이 유럽에서 최초의 에어택시 상용화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팔란티어는 투자 부분에서도 대박이 충분히 터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